아파트라는 단지는 대단위로 개발이 되면서 편의성이나 이런 시설들이 다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 것과 주거단지만 달랑 들어가 있는 이 연립이라는 곳하고의 이런 차이가 그게 가치에서 차이가 다르게 평가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네. 근데 아마 최근에는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뉴타운이라든지 재개발이 인기를 끌면서 뉴타운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 빌라들은 평당 지금 서울에서 인기가 좋은 지역들은 3천만 원도 가기 때문에 옛날 말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영전 주부님은 현재 1가구 소지자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집을 넓혀서 집을 이제 사시게 되면 세금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보통 이제 부동산을 사실 때, 특히 이제 주택을 사실 때, 갖고 계실 때, 파실 때 세금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때는 이제 개인 간에 이렇게 거래를 해서 내가 다른 사람 집을 살 때는 취득세, 등록세가 2.85%, 분양을 받으실 때는 4.6%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분양가에. 그 다음에 보유하실 때는 재산세 내실 거예요. 그래서 토지분, 그 다음에 건축분에 대해서 나눠서 내시는데 그 집이 6억 원이 넘으면 종합부동산세까지 내야 되는 거고 나중에 팔 때는 내가 살 때 1억 원에 샀다. 그런데 지금 3억 원이 돼서 2억 원의 양도 차익이 생겼다라고 하면 이 양도 차익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라는 걸 내셔야 되는데 집이 한 채다라고 하시면 내가 3년을 가지고 있었고 2년 동안 거주했다. 서울에서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이 됩니다. 비과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집을 지금 한 채 갖고 있다가 또 이제 좀 늘려가시는데 어차피 내가 이거 갈아타는 목적이다라고 하시면 새 집을 마련하시고요. 이 먼저 집을 1년 안에만 파시면은 여전히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거 갖고 하나 더 사놓고 안 판다라고 하면 내년부터는 먼저 갖고 있었던 거나 어쨌든 2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50% 중과가 됩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 판교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그렇죠. 신문지상 뉴스 이런 데서 판교 그런데 되신 분도 있지만 안 되신 분들이 더 많아요. 이런 분들은 앞으로 재테크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판교 떨어지시고 나서 낙담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렇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죠. 앞으로도 판교에 버금가는 지역, 마천, 거여 지역도 있고 그래서 입지 좋은 지역 분양들이 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무주택자 격이신데 돈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앞으로 임대주택 공급도 많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청약통장 갖고 계시든 또는 그렇지 않으시다 하더라도 앞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는 좀 늘어날 거라고 보입니다. 다만 집값이 최근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지만 않는다면 일단 전체적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공급량은 늘어난다라는 거에 좀 희망을 가지십시오. 네. 그리고 이번에는요, 이 돈이 보이는 수요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시간이죠. 돈이 보이는 퀴즈 함께 보시죠. 평소 지평수가 작아 고민인 한평만 여사. 같은 평수로 넓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거듭하는데 그래, 발코니 확장을 하면 전용 면적이 적더라도 집을 넓게 쓸 수 있을 거야. 중개인과 이사갈 집을 보러 온 한평만 여사. 다른 곳은 둘러보지도 않고 발코니 면적부터 재기 시작하는데 이 발코니 쪽만 구경하지 마시고요. 집안 구석구석을 아주 꼼꼼하게 살피셔야 돼요. 있어요. 이 집은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왜 그러세요? 이 집은 발코니 면적이 적게 나와서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발코니가 작게 나온 대신 방하고 거실이 아주 넓게 빠졌잖아요. 다른 집도 방이랑 거실도 넓게 나오고 발코니 면적도 아주 넓게 나왔던데요. 그럼 평수가 더 넓은 거겠죠. 아니, 이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준비를 하세요? 예? 발코니 면적은 서비스 면적이라 전용 평수와 연 상관이 없거든요. 여기서 OX 퀴즈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아파트 전용 면적은 실제 생활하는 공간을 말한다. 그렇다면 발코니는 전용 면적에 포함된다, 안 된다? 저는 일단 동그라미입니다. 전용 면적에 포함이 되죠. 무슨 아파트 저는 살아보지도 않고 별로 잠자볼 기회도 없었지만 그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데 가보면 무슨 엘리베이터도 면적에 들어가고 복도도 면적에 들어간 데 있는데 하물며 집 안에 있는 발코니 안 들어가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들어갑니다. 저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떠세요, 우리 여왕님들? 저도. 만장일치. 그럼요. 아파트는 들어가죠, 네. 당연히. 정답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 이거는 일률적으로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게 사실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이기 때문에 포함이 사실은 안 되는데 네. 대체로 발코니를 저희가 세시를 해서 막죠. 네. 막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을 아드님이 좋아하시는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상복합 지을 때부터 막고 왔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이런 최근의 심판에서 발코니 면적 포함시켜라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된다고 인식을 하셔야 되거든요. 정답은 그러면 동그라미. 동그라미네요. 네. 오. 아우, 이렇게 다 학생들이 아주 똑똑해요. 아, 공부들 열심히 하셨네. 자,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빠듯한 월급으로 아이들 키우랴 부모님 생활비까지 보내며 힘겹게 살아가는 나효자 씨 부부. 아버님 댁에 보일러 하나 놔드리면 안 될까? 5년 복날에 뭔 보일러야? 더울 때 미리미리 준비해야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실 거 아니야. 돈이나 많이 들어와봐. 월급이라고는 찌꺼리 만큼 갖다 주면서 부모님 생활비다, 보험비다. 진짜 허리가 휘어요, 휘어. 네, 진짜 안 더. 나효자 씨는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을 비관하고 이를 지켜보는 아내 남편한테 은근히 미안해진다. 상처받았나 봐. 그래. 이때 아내에게 떠오른 좋은 아이디어. 바로 만 65세가 되면 부모님 집을 담보로 노후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영목의 질원.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 말한 대로 이번 주말에 우리 부모님 댁에 보일러 놔두고 가자. 근데 조건이 있어. 아내는 부모님에게 잘하겠다며 조건을 내거는데 3년 후 아버님 나이가 만 65세가 되면 부모님이 사시는 집을 담보로 부모님 생활비를 대출받아 경제적 부담을 좀 덜어보자고 제안하는데 알았지? 그 영목이지론 내가 알기론 만 65세가 두 분이 다 넘어야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 아니라니까. 두 분 중에 한 분만 만 65세가 넘으면 된대. 에이. OX 퀴즈 두 번째. 영목이지론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령은 부부 중 한 사람만이라도 만 65세가 되면 된다? 그거 안 맞을 것 같아요, 수지가. 그렇다면 정답은 X죠. X? 조금 더 나이가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동그라미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제가 그 소득공제 받을 때 네. 부모님이 이제 70세 이상이신데 그쵸. 65세 이상에서 한 번 소득공제 받고 70세 이상에서 한 번 더 소득공제 받고 그래서 저는 65세를 동그라미. 생각해요. 예, 만 65세 이상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자, 우리 살림의 왕님들은 살림의 어떻게 왕님도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갑자기 박범수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확 아니네. 근데 저희 답하고 똑같으네. 이상하네. 아니 눈빛은 저한테 주셨잖아요. 팀장님, 정답은 사실 지금 이건 확정된 안은 아니고 추진안은 아닌데요. 네. 그러니까 부부 둘 다 예를 들면 뭐 굉장히 연상연하 커플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연상연하. 네. 저희는 7살 차이 납니다. 어. 그런데 어쨌든 둘 다가 만 65세를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넘으면 안 되죠. 아, 예. 그러면 한 분이 살고 계시면 그건 괜찮겠네요. 그렇죠. 예, 거기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 해외 부동산 취득에 관한 뉴스를 접하면서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 외국에 어떤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그 이야기들도 좀 많이 들리던데요. 그거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아, 뭐 제도는 이제 100만 불까지니까 글쎄 한 10억 원? 이 정도까지는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완화가 됐죠. 근데 뭐 사실 집 마련하는 거에서 너무 갑자기 해외 부동산까지 갑자기 진도가 나가버리니까 사실 좀 부담스럽기도 할 텐데